자, 오늘 2월 4일 금요일 시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겨우 이틀 거래하고 또 쉬어야 됩니다. 그래도 이틀간 거래 대금이 몰리는 종목들이 많이 나와줘서 일주일 분량은 충분히 뽑을 만큼 정신없게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매일 새로운 것을 깨닫고 더 잘하고 싶다 하더라도 주식이라는 게 참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오전에 기분 좋다가도 마지막에 지독한 거 한번 만나서 마감을 잘못했는데 오늘도 느낀 게 뭐냐면 거래대금 깡패 종목에서는 자리만 잘 잡고 욕심만 덜 부리면 손실 보는 게 더 힘들 정도인데 거래대금이 부족한 종목들, 거래가 없는데 갑자기 뛰어오르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에서는 무슨 짓을 하더라도 손실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원래도 거래대금을 우선순위로 보고 매매했지만 앞으로도 매매하면서 모든 답은 거래대금에 있기 때문에 단타 오버나잇 스윙을 하더라도 거래대금이 존재하는 종목에서만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시장 상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나스닥이 날뛰고 있는데 이런 위험한 변동성이 도대체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언제 진정이 될지 아직까지 캄캄한 상태입니다. 나스닥 지금 봤을 때 선물 지수가 2% 오르고 있다 하지만 좋진 않습니다. 회복하다가 단 한 방에 실패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살리기 위해서는 몇 주 정도는 시간이 꼭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별로 좋진 않습니다. 잘 나가던 종목들이 매일 번갈아 가면서 10%도 아니고 20%씩 폭락에 또 반대로 급등이 반복되다 보니까 나스닥이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도 보시면 오늘까지 기술적 반등의 기본 수치는 다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폭락하다가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은 최대 3거래일까지 보고 있는데 최근에 3거래일 동안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은 충분히 나올 만큼은 나왔다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이제부터는 순수 나스닥의 큰 변동과 함께 순수 힘으로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야 되며 며칠 동안은 좋았지만 아직 하락 추세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도 시장이 무조건 좋았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아직 위험한 상태라서 주봉, 월봉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위험한 자리라 볼 수 있습니다. 그전보다는 회복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 이 음봉을 채우기 위해서는 가야 할 길이 멀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위험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여전히 파도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지수에 대한 불안감을 지우기 위해서는 역시나 오직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이게 만병통치약인 것 같습니다. 시장이 폭락하든 상승하든 이쪽에서 매매를 하면 일단 탈출할 기회도 잘 주기 때문에 리스크도 잘 관리하면서 수익이 날 때는 10%, 20% 아무렇지 않게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 상위 종목이 그냥 최고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게 오전에는 이지트로 닉스 때문에 기분이 좋았다가 오후 되어서 아진엑스텍에 잘못 물려가지고 여기서 하필이면 최저점에서 손절을 했습니다. 올라갈 때 이게 퍼스텍처럼 좀 시세가 나와줄 줄 알았는데 오늘 신고가를 뚫어줄 만한 분위기였는데 돌파를 하지 못했습니다. VI가 시원하게 걸리고 VI가 걸린다면은 오늘 신고가 충분히 돌파할 만한 분위기였는데 여기서 힘이 부족했습니다. 하필이면 제가 고점 근처에서 들어가서 저점에서 손절하니까 지금 다시 어느 정도 올라오긴 했는데 만약에 이런 모양이 거래대금이 많은 종목이었으면 탈출할 기회를 여러 번 만들어 주거나 리스크 관리가 쉬웠을 텐데 거래대금이 부족하다 보니 또 여기서 추가 하락이 심각하게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매매를 실패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진엑스텍 같은 이런 차트에서 거래대금까지 정말 훌륭한 종목이라면 아마 스윙 계좌에 몇 억씩 박아놓고 끝까지 버텼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래대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 전에 차트가 좋다 하더라도 돈이 부족하면은
언제라도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차트는 좋았지만 어제 안 좋은 캔들이 나왔습니다. 어제 이 상승 추세를 망가뜨릴 수 있는 캔들이 나왔는데 지금 당장은 가야 할 자리에서 실패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2만원 위에서 또는 최근에 양봉, 최근에 힘들었던 이 고점 2만 1,000원 근처에서라도 다시 종가를 형성하게 된다면 언제라도 가야 할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원칙은 항상 배신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아무리 힘들고 나랑 맞지 않고 종목이 어렵다 하더라도 원칙을 지키면은 리스크 관리에 수익까지 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 스코넥 엔터테인먼트라는 종목이 상장했는데 저의 기본 원칙은 신규주가 2배 뻥튀기 되면은 공모받은 물량만 고점에서 수익을 실현한 다음에 손을 대지 않는 게 저의 신규주 원칙입니다. 2배가 뻥튀기 되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예전에 광기가 있던 시장에서는 2배가 뻥튀기 되어도 그 뒤에 추가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지만 시장이 정상화된다면 예전처럼 돌아간다면 2배 뻥튀기 된 종목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단기간에 반토막이 납니다. 최고점 대비 단기간에 반토막이 나기 때문에 2배가 뻥튀기 되어서 시작하는 종목은 손을 댈 필요가 없습니다. 스코넥 오늘 2배 뻥튀기. 그리고 거래 시작하는 게 2배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첫 거래는 상한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누군가 27,000원, 28,000원 이렇게 사서 올라간 게 아니라 VI가 지금은 사라졌긴 했는데 동시호가 2배 체결되고 나서 바로 시작한 가격이 33,800원입니다. 낮게 시작한 게 아니라 이미 최고점에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2배 뻥튀기 된 종목은 그냥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거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 원리로 저는 K옥션도 거르고 LG에너지 솔루션도 거르긴 했지만 이거는 좀 특이 케이스인 기간의 수급이 관여하는 초대형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올라오긴 했지만 LG에너지 솔루션 뭐 지금 당장 단기간 분위기를 통해서 해먹을 수야 있겠지만 나중에 결과는 다른 신규주 대형주들과 비슷하게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래프톤도 보시면은 처음에 폭락했다가 끝까지 올랐습니다. 끝까지 오르고 이 변동성이 계속 지속이 됐는데 결국에 공매도 시작되고 이리저리 치이다가 몇 개월 후에 주가를 열어보면은 다른 신규주와 다를 게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제 원칙을 믿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게 60만원에 시작한 게 아니라 좀 합리적인 가격 30만원이 아니더라도 한 20-30% 가격인 40만원 이하에서만 시작했어도 지금 수급을 보고 바로 좀 비중을 크게 따라 붙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으며 스코넥 마찬가지로 K옥션과 함께 영원히 관심 종목에서 삭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 종목에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면 굶어 죽는 게 아니니까 다른 종목들도 다 나오니까 굳이 2배 뻥튀기 되고 불리한 상황에 뛰어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지트로닉스 이게 공모가 대비 6%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예상 체결량이 40만 주 23,450원 6.59% 합리적인 가격에 시작했습니다. 이게 장외에서 봤을 때 4만원인가 찍혀있던 것 같은데 그것보다 훨씬 더 못 미치는 23,450원 이 정도면은 거의 거저주는 가격에 시작을 했습니다. 대신에 이런 가격이라 하더라도 시초가에 함부로 돈 비는 게 아니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 오토엔 같은 그림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나올 물량 다 나오고 이걸 회복해주면서 상승 이거는 제가 매매 영상에 담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지 매매 영상을 남겼으며 그 매매 영상은 주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 나와서 활용을 했으며 마지막에 거래대금이 그래도 3천억이 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어서 종가 매수를 할까 아니면 3시 넘어서 매수를 할까 고민을 했지만 그새 지금 상한가 근처에서 보합 근처까지 빠지고 있습니다. 정말 무섭게 빠지고 있으며 이런 경우를 제가 신규주 중에서 처음 보는 건 아니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었던 것은 자, 거래대금이 4천억까지는 굉장히 빨리 찍혔습니다.
딱 여기까지는 거래대금 3천억 후반, 4천억까지는 굉장히 빨리 찍혔지만 그 뒤에 오후장 내내 거래대금이 4,300억까지밖에 불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횡보 구간에서 4천억에서 4,300억, 5천억, 6천억도 아니고 거래량이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거래대금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걸 보고 이 종목은 거래량이 부족하다. 혹시나 오늘 잘 마감한다면 종가 매수는 유효하지만 월요일 시장에서 이게 정신 못 차리고 오전에 승부를 내지 못하거나 오전에 시세가 나오면 먹고 시세가 나오지 않는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거래량이 부족하다. 이런 판단이 들었는데 지금 상태를 봤을 때 종가 매수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몸통이 어느 정도 내려왔어도 한 10% 정도 살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10% 이상에서 마감했다면 몸통이 살아 있어서 월요일 시장에서 한 번 시세 나왔다가 무너진다던가 아니면 월요일에 장대 양봉 나오면서 고점을 뚫어준다던가 그런 그림을 기대할 텐데 여기서 만약에 더 빠지게 된다면 쓸모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많이 나왔지만 몸통이 살아있지 않으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키트주가 있는데 휴마시스가 현재 25%, SD 바이오 센서도 잘 버텼지만 다른 키트주들이 다 무너지니까 10%의 폭락이 나왔습니다. 제가 키트주는 일회성 종목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승을 다 잡아먹었습니다. 심지어 1월 28일 신고가가 나온 상한가 호가까지도 전부 다 잡아먹으면서 수급이 꼬였습니다. 일회성으로 알고 있었긴 했지만 이렇게 빨리 해먹을 줄은 몰랐습니다. 수급은 안 봐도 뻔한 게 일단 이런 종목이 올라갈 때는 왜 올라갔는지 어떤 수급 주체가 이걸 올렸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어제 이 주가를 올려준 세력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장 초반에 휴마시스랑 SD 바이오 센서 금요일에 들어온 거 다 던지면서 내려갔다가 이 단타 외국인이 다시 순매수로 강하게 들어오면서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렸습니다. 하루 종일 프로그램 매수로 쓸어 담으면서 올렸는데 결국에 이 주체가 다시 단타로 나가게 된다면 주가는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급은 지금 안 봐도 뻔한 게 휴마시스 프로그램 거의 100만 주 매도, SD 바이오 센서도 프로그램 매도, 그리고 아마 키움의 대량 매수가 잡혀 있을 겁니다. 개인 투자자가 많이 이용하는 키움. 수급까지 많이 꼬여서 키트주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이라 월요일 시장에서 당장 갭상승 10% 20%가 나올 수도 있다고 치지만 이 상태에서는 도저히 매매 진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키트주랑 특성은 제가 자세하게 말 안 해도 일회성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셨을 겁니다. 일회성 종목은 줄 때 못 먹으면 이런 상황이 언제라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며 지금 이지트로닉스 또한 일회성이라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진짜 잘 나가기 위해서는 오토엔처럼 둘째 날에 승부를 봐야 됩니다. 둘째 날에 초반부터 올려가지고 하루 종일 20% 이상에서 거래가 된다면 그건 며칠 끌고 가면서 계속해서 변동성이 나온다는 뜻이며 근데 둘째 날 처음에 승부를 보지 못하고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이 상승폭을 다 잡아먹고 최저가를 기록한다. 그때부터는 그냥 끝이라 보면 됩니다. 둘째 날 오전이 가장 중요하며 신규주 특성상 제가 주포라 하더라도 입장 바꿔 생각해 본다면 뻥튀기 된, 두 배 뻥튀기 된 스코넥 엔터테인먼트는 절대 손을 안 댈 것 같습니다. 내가 세력이라면 차라리 합리적인 가격에 형성이 된 것을 손대지 무식하게 뻥튀기 된 것을 최고점에 받아가면서 더 주가를 띄워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입장만 바꿔 생각해 보더라도 답이 나올 겁니다. 자, 거래대금 깡패 종목은 그나마 오늘 퍼스텍이 출발을 하긴 했지만 이게 첫 출발은 아닙니다. 최근에 정말 많이 올라와서 몇 번 동안 해먹어서 지금부터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외국인의 단타 성향이 이렇게 심하고 오늘 또 들어온 외국인 단타들 수십만 주 언제라도 나가면은 최근에 이런 패턴처럼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점에서 잡은 분들이 아니고서는 고점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새로운 종목을 만들기가 어려운 상태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